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8일 밤 9시 30분입니다. 이 난세가 되면은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옛날에는 난세가 되면은 칼 잘 쓰고 활 잘 쏘는 사람들이 영웅이었는데 요사이는 말과 글로 싸우는 정보화 시대니까 유튜브, 칼럼, 페이스북, 트윗을 통해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설전이 여론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사실상 과거 삼국지에 나오는 영웅들과 같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분이 천영우 TV를 운영하시는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이죠. 외교부 차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2년 동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하시고 요사이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 아주 깔끔한 그리고 공부가 되는 칼럼을 쓰시는데 어제 올린 이 전영우 TV의 내용을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너무나 재미있어서입니다. 좋은 글은 유머가 있어야 되고 재미있어야 됩니다. 재미있는 글이 좋은 글입니다. 좋은 글이 재밌고요. 제가 기자생활 한 10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재미있다는 것은 정보가 많고 화제가 많고 유머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이 대깨문과 트럼프 광신자의 공통점입니다. 아주 도발적인 제목입니다. 대깨문은 문재인 극성 세력을 말하는데 트럼프 광신자는 요새 또 대깨트라고 그러더라고요. 대깨문을 뭡니까? 문바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 이게 트바가 되는데 문바 트바란 말이 요새 유행입니다. 대깨문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트럼프 광신자들 대깨트도 문제다. 아니 똑같다. 하는 이런 요지의 글을 아주 점잖은 정통 외교 관료, 영국 대사도 지내시고 육자회담 대표를 지내신 분이 썼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광신도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실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면 큰일 납니다. 미국에는 이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었다가 지난 4년 동안 미국 국민들이 아주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대세는 아니고 요사이 웃음거리 정도는 되지만은 이 세력이 어디에 끼이면 꼭 분열을 시킵니다. 거짓말을 하니까요. 거짓말은 반드시 분열을 시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은 득보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한 자는 결국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처럼 망하는 겁니다. 한때 거짓말을 해가지고 뭐 출세도 하고 인기도 없고 더구나 돈도 벌고 하지만은 나중에 말로는 반드시 비참해진다는 것을 트럼프가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걸 깔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천영우 선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선 천영우 TV를 제가 요지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천영우 TV로 가셔가지고 구독 버튼 누르시고 한번 직접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통극성 팬들을 대깨문이라고 부르고 문바라고 하죠. 트럼프를 숭배하고 맹종하는 사람들을 편의상 여기서 대깨트라고 부르겠습니다. 대깨트들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월 6일 오후,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7일 오전이죠. 미국 국회 의사당을 포위하고 난임을 했는데 이 장면은 전 세계 TV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대깨트들의 마지막 발악인데 이들의 광기가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고를 친 겁니다. 지난 12월 14일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이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지만 미국의 선거제도상 이 선거인단 선거 결과를 1월 6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인정, 서티파이를 해야 법적 절차가 완료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이었다는데 트럼프가 의회
인정 과정에서 선거 결과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병적인 음모를 꾸미면서 떼깨트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몰려와서 난동을 부린 건데, 이건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반란이죠. 참고로 떼깨트라는 용어는 한국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광신도들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한국의, 주로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트럼프 광신도들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대깨문들의 행태는 그간 익히 보셨을 테니까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대깨들의 행태를 이성과 상식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사한 점이 의외로 많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이 서로 앙숙이고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좌우의 극단에 있지만 통치 방식과 열성 지지자들의 행태에는 닮은 데가 많은 그런 이치와 같죠. 대깨문과 대깨트는 같다. 스탈린과 히틀러는 같다. 극좌와 극우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극단적인 어떤 세력, 오른쪽에 있다고 스스로를 주장하는 세력도 결국 같다. 주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극은 극으로 통한다는 말인데, 요 전영우 선생의 말씀이 이 전체 논지의 핵심입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이 같다. 대깨문과 대깨트는 같다. 왜 같으냐? 선동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거짓을 공유하니까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거짓말쟁이는 다 같아집니다. 이념적 지향이 공산주의냐 뭐냐 하지만 그건 다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 조지 오웰이라는 위대한 문학가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기에 뭘 찾아냈느냐? 파쇼하고 공산주의는 같더라 이겁니다.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싸운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정의인 줄 알고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공산주의가 똑같은 파쇼더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대깨문과 대깨트는 같다. 지금부터 대깨문과 대깨트 간의 공통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대깨들의 사고방식과 행태를 보면 사이비 종교의 신도들과 유사합니다. 이들은 각기 문통과 트럼프를 세상을 멸망에서 구할 메시아와 같은 그런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문통과 트럼프는 정치 지도자를 넘어서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교주나 다름이 없습니다. 교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단 발작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조국은 대깨문들의 교리를 만들고 해석하는 제사장이나 아야톨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재작년 여름에 대깨문들이 조국을 지키려고 서초동에 몰려가서 보여준 집단 광기가 미국 의사당을 포위한 대깨트와 이미지가 좀 겹치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 더 보탠다면은 미국 의사당을 포위한 이 대깨트를 칭송해 마지 않는 대한민국 안의 자칭 우파 유튜브들도 대깨트에 들어갑니다. 얼마 전 정경심 재판 결과를 보면은 상습 사기법, 문서 위조법이라는 게 명명백백하고 조국도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게 확인되었는데도 조국을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에 비유하는 그런 대깨문도 있었습니다. 사교 광신도들이 교주를 대하는 자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윤석열을 반드시 찍어내야 하는 본질적 이유가 뭘까요? 감히 교주의 불법 행위를 들여다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감히 교주의 불법 행위를 들여다보겠다는 그런 무엄한 짓을 했으니까 이렇게 찍어내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교주, 모류, 미신을 신봉하는 광신자들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가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대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의 모든 거짓말은 그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공병호 TV나 신인균 TV에 들어가 보면은 이 트럼프의 제자들 뭐 줄리안이나 파웰 같은 이런 거짓말쟁이들을 이 교주처럼 모시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파웰, 줄리안이가 하는 이야기를 무슨 신주 단식 같이 모셔가면서 그 거짓말을 확산시키고 있으니까 구조가 똑같습니다. 대깨트의 정상도 이에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당선을 도둑 맞았다는 주장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은 재검표를 통해서 결과가 재확인되고 소송에서 모두 기각되거나 패소해도 객관적 팩트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뇌의 구조가 트럼프가 재선되어야 한다는 신앙에 배치되는 현실은 무조건 배척하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입니다. 실제 이렇습니다. 공병호 TV에 들어가 보면 말이죠. 펜스를 그렇게 칭찬하다가 펜스가 트럼프의 반역 동참 요구를 거절했다고 해가지고 펜스를 원수처럼 욕합니다. 모든 판단 기준이 트럼프에 맞춰져 있고 모든 판단 기준이 문재인이 맞춰져 있는 점에서 똑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깨트는 법정 밖에서만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막상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하고 나면 아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부정선거 소송을 59건이나 제기했으면 증거 한두 개는 놓아야 할 거 아닙니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는 걸 보면 허위 증거를 들이댔다가 위증으로 감옥 가기는 싫은 겁니다. 지금 한국의 이 음모론 유튜브들이 그동안에 트럼프 쪽의 이 거짓말을 그냥 직수입해가지고 막 퍼뜨렸는데 그 거짓말은 하나에서 10가지, 100가지 전부 거짓말입니다. 단 하나도 사실이 없어요. 심지어 며칠 전에 끝난 조지아주에서도 부정이 있었다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부정이 있었대요. 그런데 조지아주에 낙선된 두 공화당 의원은 왜 가만히 있죠? 참 기가 막히는 일이 지식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양심 없는 전문가는 잘 훈련된 개와 같다. 이어서 전영우 전 수석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은 한국에도 대깨트가 있는데 미국의 대깨트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극성스럽다는 겁니다. 1월 20일 바이든이 취임하고 나면은 미국의 대깨트는 쇠퇴하고 소멸되겠지만 한국의 대깨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조선 조정은 청나라 몰래 창덕궁 후원에다가 대보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명나라 황제를 제사를 지냈습니다. 한국의 대깨트들이 트럼프가 망한 이후에도 트럼프를 계속 찬양하고 숭배할 사당이라도 지으려고 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트럼프 사당 만들게 생겼습니다. 여담이지만 사이비 종교를 창설해서 정치적으로 대박을 거둔 집단이 바로 북한입니다. 김일성 주인이 주체사상인이 하는 게 실체는 김일성 교입니다. 그런데 김일성 교가 북한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할 만큼 한국에서도 교세를 확정하는 데 성공했다면 이거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대깨문, 대깨터, 주사파 다 통한다는 이야기죠. 1994년 카트 전 미국 대통령이 1차 북핵 위기를 풀어보려고 클린턴 대통령과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과 대동강에서 유람선을 같이 타고 다니면서 나눈 대화가 북한의 팩션 소설 멱사의 대화라는 데 나옵니다. 여기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카트에게 김일성이 북한 체제를 설명하면서 자신을 모세에 비유하고 김정일을 여호수아에 비유한 대목이 있습니다. 차마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하지는 못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듯이 자기는 조선민족을 일본의 압제해서 해방시켰고 이스라엘 민족을 요르단강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인도해 간 여호수아와 같은 역할은 김정일의 몫이 될 거라고 한 겁니다. 대깨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근본주의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본주의라는 게 뭘까요? 이거 하나 배워야 되겠습니다. 근본주의에 대해서 우리 전영우 선생이 아주 정리를 쉽게 합니다. 여러분 근본주의 하시죠. 근본주의가 뭔지 꼭 이 대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진실은 하나밖에 없고 내가 그 진실을 독점한다는 그런 사상이 근본주의입니다. 세상을 선과 악, 정의와 불의의 이분법으로 단순하게 나누는데 자기만 선과 정의, 진실이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악과 불의의 편이라고 믿는 겁니다. 근본주의에 빠지면 위선이 체질화되고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인지 능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폐 세력인데 적폐와는 타협이나 공존이 불가능하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척결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겁니다. 악을 대표하는 적폐 세력과 상종하는 것도 부도덕한 거로 여깁니다. 여기 근본주의입니다. 근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톨레랑스, 관용이죠.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대깨문의 교리에 반하는 입바른 소리를 하는 금태섭 같은 사람을 당에서 제명해버리는 것 보세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지구가 둥글다는 주장을 한 이유로 종교재판을 열어서 화형에 처하는 중세의 암흑시대 연상되지 않습니까? 대깨문과 대깨트가 만들어갈 세상은 이런 거란 겁니다. 대깨트는 민주주의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유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대깨문이나 대깨트나. 세 번째 공통점은 신앙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현실을 신앙의 프리즘으로 본다는 겁니다. 확정 편향의 노예가 되는 거죠. 확정 편향에 빠지면 자꾸 헛것이 보이고 환상과 현실을 분간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이성과 합리적 사고 능력이 마비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능력을 상실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됩니다. 이 공병호 신인균 TV를 보면 말이죠. 그것만 보고 있으면 언젠가는 트럼프가 기가 막힌 증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판을 확 뒤집어져 가지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트럼프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트럼프가 이깁니다. 계속 이런 주장을 해오면서 어제까지 왔습니다. 참. 대깨문들에게 문통의 말과 행동이 다 옳듯이 대깨트에게는 트럼프가 하는 모든 거짓말은 진실입니다. 이들의 행태를 유식한 용어로는 인지부조화라고 하고 속된 말로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네 번째 공통점은 목적이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한다는 사상입니다. 법을 지키고 정도를 걷다가 지는 것보다는 온갖 불법과 음모론과 거짓을 총동원해서라도 이기기만 하면 다 덮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큰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디 감히 문서위조니 펀드 사기니 선거 부정이니 하는 그런 사소한 일로 흠집을 내고 발목을 잡으려고 하느냐는 그런 자세도 이런 멘탈리티에서 나오는 거죠. 끝으로 대깨문과 대깨트가 저지른 모든 문제는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아무리 거짓과 음모론으로 대깨트를 선동하고 정치적 혼란을 조성해도 사법부가 민심의 눈치를 보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일은 없습니다. 트럼프가 임명한 공화당 판사라고 법과 양심을 버리고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연방판사는 정년이나 임기가 없고 본인이 원하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종신직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국회의원보다 지위가 높고 더 존경을 받습니다. 미국 연방판사에게 장관이나 국회의원 하라는 건 덕담이 아니고 모욕입니다. 판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치적 야심이 재판에 작용할 일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판검사직을 정치인으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여기는 풍토가 있기 때문에 법리만으로 판결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판사의 정치적 성향,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냐 여부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트럼프가 선동한 대깨트의 반란에 펜스 부통령과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총무가 앞장서서 트럼프를 손절하고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 절차를 마무리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미국 정치의 자정 능력, 보건 능력, 이게 정말 부럽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과연 대깨문의 횡포를 견제하고 근절할 지도자가 여권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우 TV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깨문과 대깨트는 같다. 왜냐? 거짓 신봉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